네, 먼저 주요한 이슈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경제 이슈 첫 번째 어떤 내용일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역시 관세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 관세의 충격,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5% 폭탄에 우리 시장도 비상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방어세를 당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상훈 전문가님? 네,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이제 기본 관세 이상의 이제 상호 관세가 좀 부과가 됐는데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6%대 초고율 상호 관세가 좀 부과되면서 호치민 증시가 이제 6.7%대까지 폭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베트남에 현지 공장을 좀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좀 타격을 좀 피하지 못했는데요. 뭐 4월 2일 당일에는 뭐 이미 공표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34%대 보복 관세를 좀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좀 확대되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변수가 워낙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의 좀 변동성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다 더해졌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악영향은 좀 충분히 좀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총 이제 25%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금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선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간의 어떤 불만들이 다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될 이제 여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높은 관세를 이제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단순한 이제 통상 이슈를 넘어가지고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조치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제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제 무역 흑자를 이제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또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비규제 관세, 이제 뭐 인증이라든지 규제 보조금과 같은 그런 부분에서 미국 내의 불만이 이번에 이제 관세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산업에 대해서 수익과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 미국 측에서는 우리의 산업이 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관세라든지 규제의 장벽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견제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순수한 이제 경제 논리를 넘어가지고 아마 무역 불균형에 따른 이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관세가 활용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측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지 예상되는 부분들과 또 현재까지 나온 부분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4월 2일 관세가 좀 발표되고 나서 다음 날인 한덕수 국무총리 주관으로 이제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팀 회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좀 지시를 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제 가장 눈여겨볼 점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수정하려는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에 대한 이제 그 유동성 지원 주식 정책 안정화를 위해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부분을 좀 추가되는 것을 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도 보고 계십니다만 자동차 쪽은 정말 충격이 상당할 겁니다. 대매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이기도 한데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노훈민 전문가님, 이쪽 산업에 대해선 지금 어떤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이제 비상등이 켜져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이제 높은 이제 자동차 산업에 같은 경우 이제 타격이 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자동차 업계는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제 부품 공급망도 이제 역시 미국과 엮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세 강화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가지고 현지 투자 확대라든지 혹은 이제 공장 이전 압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단기적 충격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투자 전략 수정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기차 같은 이제 신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이제 관세 대응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를 다시 이제 리디자인해야 되는 그런 이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정말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까지는 경험한 적 없는 그런 불확실성을 맞닥뜨리게 된 건데요. 자, 노우민 자문위원님, 네. 노우민 전문가께서도 보시기에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 요인들 뭐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충격들이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1위 업체인 이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에 비롯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기업 빅테크 모두가 이제 이번 이제 관세 정책의 발표로 이제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이제 정책 발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시장을 재개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금융적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이런 하락이 촉발되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하락이 자꾸 이제 이어진다면은 기업들은 이제 투자라든지 고용 증가라는 부분을 줄이고 지금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이 조금 더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기 충격을 넘어가지고 좀 이제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기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상호관세 이슈가 출렁이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슈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어떤 변동성을 보이게 될까 저희가 국내 증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상훈 전문가님. 어떨까요? 지금부터 시장의 행보 어떨 거라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긴 했지만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이제 조기 대선이 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뭐 시장 상승보다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정책 수혜를 받았던 중공업 분야는 이제 매도세가 좀 확산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대선 공약에 따르는 뭐 저출산,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 출마자들의 행보에 따라서 이제 여러 인맥주들도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게 될 텐데요. 뭐 실체가 좀 부족한 만큼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 조기 대선이 종료되는 이제 60일 뒤에는 이제 빠르게 호재가 소멸하면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흐름만 보시는 것이 맞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확인이 카카오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들의 그 자세한 분석과 정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이슈 확인합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 시행 이후 시장의 변동성과 그 여파가 어떤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행된 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모습인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은 많이 확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공매도 과열 대상 종목들을 좀 보시면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뭐 카카오나 네이처셀처럼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 보유한 수량이 높았던 종목들 위주였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더 높게 체감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런 변동성을 아예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거래소에서도 이제 매도세 확산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한층 더 강화된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건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 종목의 경우 그 3% 이상 하락한다거나 아니면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날 경우에 금지 대상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는데요. 뭐 방어 장치가 좀 많이 강화됐다고 좀 느꼈습니다. 뭐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순매수들도 많이 확산이 좀 됐고 투자자가 회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공매도로 인한 변동성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또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노우민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공매도에 의한 이제 변동성은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에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에 이제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업 규모의 차이입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매도세가 몰려도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흔찮게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공매도를 하더라도 이제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크게 흔들리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이제 종목들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있지만은 그래도 실적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정보와 같은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의 이런 약한 고리들을 더 쉽게 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루머와 작은 악재에도 이제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이제 정책적인 보호 장치라든지 혹은 이제 투자자의 신뢰 회복 장치가 이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 공매도 움직임의 주요 세력들을 보면 외국인들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외국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건지 공매도 관련 외국인 동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공매도가 재개된 게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뭐 이날 하루 만에 총 공매도 거래 대금은 1조 7천억 원까지 좀 나타났습니다. 뭐 이 중에 이제 외국인이 거래한 공매도 금액만 이제 1조 5천억 원이 좀 넘어가면서 외국인이 공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에서 움직임만 좀 두드러진 상태고 현물 시장에서는 뭐 관세나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유입되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공매도를 통해서 늘어난 이제 고객 예탁금들은 뭐 베이시스 전략 등을 토대로 해서 뭐 자연스럽게 현물 시장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빠른 시일 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시점과 또 미국의 관세 충격이 맞물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노무민 전문가님, 네. 과거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이었죠. 공매도 재개 당시에 그 흐름들이 어땠는지 되짚어 보면서 이번 사태는 또 어떨지, 상황은 어떨지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일단 2021년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약 한 1년 2개월 만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었었는데 공매도 재개 직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된 이후로는 이제 코스닥 측에서 이제 낙폭이 굉장히 좀 두드러졌고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 집중 타깃이 되었던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성장주들이 연쇄적으로 급락하면서 이제 공포 심리가 번졌습니다. 결국 이제 그 당시의 흐름을 다시 또 이제 되짚어 보자면은 공매도 재개 자체가 이제 유동성 장세에 이제 종말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처럼 이제 작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는 또 여전히 이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다시 이제 불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는 단순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악재와 맞물렸을 때 얼마나 증시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것인지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멈췄던 공매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도 재개 전에는 이를 시행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도 상당했었죠. 지금은 대내외적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단언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하는 게 필요할지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저도 이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이 이제 양방향 투자가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뜻합니다. 공매도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의 좀 반감을 사기도 하는데요. 뭐 반대로 이제 주가에 좀 눌림이 나타나줘야 이제 자연스러운 손바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더 높은 이익의 기회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하락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있지만 차후 나타나게 될 이제 쇼커버링, 그러니까 매도한 물량을 다시 사들이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한다면 오히려 공매도에 좀 도움을 받아서 이제 추가 매수 전략까지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융당국이 의도한 대로 적극적인 이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대차장고 비중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보십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재개와 함께 이제 6만 원을 하회하면서 이제 다시 또 약간 밀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제 밀리는 데는 지금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공급 이슈인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로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정들 혹은 이제 예상된다, 최종 테스트 단계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는 점이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다르게 같은 반도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 주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발 관세 이슈입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상호 관세의 정책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모두의 생산 기지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호 관세에 대한 충격이 조금 희석이 되어야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대한 회복에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한번 불안한 그런 변동성에 노출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권가 쪽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뭐 반도체 쪽 저승사자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뭐 어떨까요? 전망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좀 기대되면서 전망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현재 고성능 PC와 이제 서버에서 사용되는 DDR5의 가격이 12% 이상 상승했고 낸드 프레시 가격도 이제 9.6%대 가격이 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메모리 가격을 최대 5%대까지 인상하겠다는 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미국발 반도체 관세를 대비해서 사재기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특수를 좀 반영하기 위해서 하반기가 아니라 2분기로 좀 가격 인상을 좀 앞당겼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네. 이제 관세가 뭐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번에 이제 가격 인상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으로 좀 매출처를 선회하는 모습에서 뭐 대비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공매도 이슈 관련해서 삼성전자까지 짧게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주식 투자에 대한 정보 카카오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